안녕하세요. 레고의 대표 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학부모님께서 가장 큰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우리 자녀의 영어 실력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레고의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학원과 과외 수업의 차이를 통해서 레고의 영어가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고민만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학원에 상담하고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지인에게 우리 아이의 영어 어떻게 하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고민만 하실 건가요? 네. 영어 학습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학원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 과외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학원 수업의 장점과 단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학원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원 수업의 장점으로서는요, 주 2회 혹은 3회 90분이나 혹은 120분 수업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수의 수업으로 학습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원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안도감이 작용해서 학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친구들하고 함께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실제 수업 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학원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친구들과 영어 학원을 들어온다는 안도감이 생기게 되죠. 네 번째는 진도에 대한 이해가 안 가고 과제가 미흡할 시에는 조금만 남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학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추가 시간 동안 그 부분을 모두 이행하고 가기 때문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숙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과제가 미흡할 시 추가적으로 모두 완료하고 보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학원의 전체적 커리큘럼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한 공부의 효과보다는 장기간적으로 학원에서의 커리큘럼대로 학생이 쫓아가면 성적이 나올 거라고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저희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원 수업에는 단점이 있죠. 자, 그 단점은 첫 번째, 선생님의 수업 역량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대형 학원에 가시면 상담을 하시는 전문 선생님께서 계시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학원 수업에 대해서 시간과 금액 등등을 배정받게 되죠. 그래서 정작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어떤 마인드로 학생과 대화를 하는지는 학부모님께서 확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1대 다수의 수업으로 학생 자신, 즉 본인 자신에 대한 진도 및 이해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저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압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99%가 그냥 넘어가고요. 나머지 1%는 손을 들고 질문하지만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두 번째와 맥락이 비슷하죠. 자신만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3학년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긍정문과 부정문의 수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 커리큘럼에 맞춘 수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번째는 추가 시간 이해를 통해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모두 완성하고 오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정규 시간 이외에 추가 시간을 2시간, 3시간씩 아이를 붙잡아 놓고 학원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가 지극히 수동적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10년을 넘게 학생을 지도해 봐도 학생들이 수동적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추가적인 시간을 통해서 억지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되면 돼요. 집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죠. 그런 생각 때문에 꾸역꾸역 자신의 시간을 채우고 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동적인 패턴으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넌 남아 라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수동적 이 패턴으로 나간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또 가장 큰 단점인 자신만의 커리큘럼이 상실되므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1대1로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원 수업에 적응을 잘 못한다, 학원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분들이 과외 수업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외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학원 수업과 유사하게 주 2회 혹은 3회 90분에서 120분 수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1대1 수업으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커리큘럼이 완성된다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는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되어 모르는 부분은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내가 모르는 부분부터 착실히 하나씩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외 수업에도 단점이 있게 되겠죠. 첫 번째, 역시 선생님의 수업 역량이 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외 선생님이 어떤 백그라운드와 어떤 배경으로 오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저희가 알기 힘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인드로 수업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제가 불이행 시 진도가 밀리게 됩니다. 학원에서는 추가 시간을 통해서 남기고 진도를 완수하고 보낸다라는 보조 장치가 있긴 하지만 과외에서는 학생이 숙제를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진도가 계속 밀리고 학생의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수도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과제를 내주고 정작 설명은 선생님이 1대1 과외를 통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만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교육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을 하는 패턴은 지양이 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전체 커리큘럼의 상실입니다. 그 부분은 가령 내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문법부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중학교 2학년 문법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외에서는.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은 당장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맞춘 독해 능력과 문법이 조금만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학생에 맞는 그 체질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순수 공부, 즉 순공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의 확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학원에서는 남기고 시간을 계속적으로 학생이 모든 과제를 이행할 때까지 어떻게 하든 남기고 보내지만 과외에서는 그 주어진 시간만큼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하고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컨트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극적 피드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학생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학생의 단점까지도 직접 상담으로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학생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또 장점인 거에 대한 적극적 피드백이 부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원 수업이 유리할까요? 과외 수업이 유리할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학생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학원 수업에서 선생님의 주도로 선생님이 1타 강사야,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모두 이해하고 그 영어 수업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외 수업, 나는 선생님이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너 내 설명을 들어봐, 너 무조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본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즉 어제까지 내가 학원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성적이 안 오르고 실력이 안 오르고 계속적으로 수동적 학생으로 바뀌고 과외를 했는데도 심상치 않다, 신통치 않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내일의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세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정신병 초기 증세라기보다는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까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고의 영어는 선택이 아닌 여러분에게 필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고의 영어는 단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한답니다. 반드시 내고의 영어를 통해서는 학생 본인이 설명을 강사와 선생님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통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영어는 시험장에서 실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독해하고 어떻게 문법을 적용하고 문제를 풀고 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 뿐이지 시험장에서 실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고의 영어에서 어떻게 내가 설명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